은퇴 후 20년 당신의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오늘은 뭐 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하루. 은퇴 그 단어가 아직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미 내 앞에 닥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퇴라는 건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시점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시즌 2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환점이에요. 문제는 이 전환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준비한 사람의 인생 궤적이 상상 이상으로 다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진지하게 하지만 편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은퇴 후 20년 당신의 스토리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새로 써내려가고 누군가는 후회와 공허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요? 1.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의 시작. 은퇴 후의 20년은 사실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었고 60세 전후로 은퇴를 한다면 그 이후 20년 이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죠.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자유로움, 여유, 그간의 스트레스 해방감.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주변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자신의 역할이 사라진 자리를 실감하게 되죠.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2년 안에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역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례 1. 퇴직 후 3년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63세 김모 씨의 이야기.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고 60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하지만 1년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병원 다니고 손주 돌보고 만남이 줄어들었죠. 하루의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는 자신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대요. 내 인생, 이제 이대로 끝인가? 그때 그는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코디네이터 과정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돕는 일이었죠. 처음엔 봉사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는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지금은 시니어 취업 멘토로 활동하며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퇴직 후 3년은 공허했고 그 다음 10년은 다시 인생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일을 다시 잡으니까 하루가 살아있더군요. 2. 돈은 버는 시기보다 쓰는 방법이 중요하다. 은퇴를 이야기하면 누구나 제일 먼저 노후 자금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경제적 기반 없이는 여유로운 노후도 어렵죠. 하지만 단순히 얼마 모아야 하나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써야 오래가고 행복할 수 있는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현역 시절의 생활비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죠. 반면 준비된 사람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은퇴 후 월 생활비, 의료비, 취미비, 여행비 등을 나누어 필수비와 감성비를 구분해 두는 겁니다. 사례 2. 은퇴 5년 전 나는 지출을 바꿨다. 58세 장모 씨의 이야기. 장 씨 부부는 맞벌이였지만 늘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은퇴 5년 전부터 결심했어요. 수입보다 지출 구조를 먼저 바꿔야겠다. 그는 우선 자동차를 2대에서 1대로 줄였습니다. 외식비를 반으로 줄이고 대신 주말마다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다녔죠. 이렇게 절약한 돈으로 그는 개인연금과 ETF에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은퇴 후 현재 63세인 그는 적게 쓰면서도 풍족하게 사는 법을 몸으로 체득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많이 버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는 게 더 큰 자유예요. 결국 은퇴 이후엔 돈의 액수보다 돈이 주는 감정의 질이 중요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소비, 의미 있는 지출, 그리고 자존감을 지키는 재정 운용. 그게 진짜 경제적 자유 아닐까요? 3. 관계가 곧 자산이다.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다. 현역 시절엔 직장 동료, 거래처, 회식 등
사람 속에 자연스레 섞여 지냈지만 은퇴 후엔 관계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의미 있는 관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친구를 많이 두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자극을 주는 관계를 의미해요. 사례 3. 은퇴 후 동아리에서 인생 친구를 만났다. 67세 이모 씨의 이야기. 이 씨는 교사로 정년퇴직 후 큰 계획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역 주민센터의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매달 소소한 전시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은퇴자 사진 모임의 회장이 되어 젊은 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은퇴하니까 세상과 멀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가 말한 핵심은 이겁니다. 혼자가 편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삶이 더 길어집니다. 4. 결국 스토리는 내가 써내려가는 것. 우리는 흔히 은퇴를 마지막 챕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이막의 서막이에요. 누군가는 이 시기를 삶의 회복기라고 부르기도 하죠. 앞으로의 20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싶지만 미뤄둔 일이 있다면 지금이 그때입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보세요. 잊고 지낸 나가 있다면 다시 꺼내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 건 돈도 건강도 운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태도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마음으로 살면 진짜 끝이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다시 피어납니다. 김 씨는 퇴직 후 다시 일하며 삶의 활력을 찾았고 장 씨는 지출을 관리하며 경제적 여유를 확보했고 이 씨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예요.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